이스라엘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으로 해외 정보 수집과 공작을 담당한다. 모사드는 1949년 12월 13일 다비드 벤구리온 총리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본사는 텔아비브에 위치하고 있다. 모사드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해외 정보 수집 이스라엘의 안보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정보를 수집한다. 테러 방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테러 조직을 감시하고 테러 공격을 예방한다. 잠복 근무 해외에서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요원을 파견한다. 암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인물을 제거한다. 모사드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정보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 건국 이후 여러 차례 테러 공격을 예방하고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모사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을 납치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을 암살한 뮌헨 작전. 1986년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시설을 폭파한 칼라일 작전. 2011년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방해하기 위해 이란의 과학자들을 암살한 암살 작전. 물론 모사드가 성공적인 정보기관인 만큼 그에 따른 비판도 존재한다. 모사드는 암살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사드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해외 정보 수집입니다. 모사드는 전 세계의 광범위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안보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첩보위성, 정보망, 인적 정보망 등을 통해 수집됩니다. 모사드는 테러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테러 조직을 감시하고 테러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모사드는 테러 조직원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테러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테러 공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모사드는 잠복 근무도 수행합니다. 모사드는 해외에서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요원을 파견합니다. 이러한 요원들은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을 지원하고 이스라엘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모사드는 암살도 수행합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인물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모사드는 암살 작전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핵무기 개발자, 독재자 등을 제거해 왔습니다. 모사드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정보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 건국 이후 여러 차례 테러 공격을 예방하고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모사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을 납치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을 암살한 뮌헨 작전. 1986년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시설을 폭파한 칼라일 작전. 2011년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방해하기 위해 이란의 과학자들을 암살한 암살 작전. 물론 모사드가 성공적인 정보기관인 만큼 그에 따른 비판도 존재합니다. 모사드는 암살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사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사드의 예산은 약 1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모사드의 요원 수는 약 1,000명으로 추정됩니다. 모사드의 본부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사드의 수장은 국장으로 총리의 지명을 받아 임명됩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기관입니다. 모사드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정보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사드는 1949년 12월 13일 다비드 벤구리온 총리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벤구리온 총리는 이스라엘이 건설된 직후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모사드의 창설을 지시했습니다. 모사드의 초대 국장은 레이몬드 에티아였습니다.
에티아는 모사드를 현대적인 정보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모사드의 조직과 운영을 개선하고 모사드의 요원들에게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모사드는 창설 이후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스라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모사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을 납치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을 암살한 뮌헨 작전. 1986년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시설을 폭파한 칼라일 작전. 2011년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방해하기 위해 이란의 과학자들을 암살한 암살 작전. 모사드는 암살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에 관여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사드의 지지자들은 모사드의 활동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모사드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정보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 모사드의 예산은 약 1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모사드의 요원 수는 약 1,000명으로 추정됩니다. 모사드의 본부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사드의 수장은 국장으로 총리의 지명을 받아 임명됩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기관입니다. 모사드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정보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사드의 대표적인 작전 중 하나로 꼽히는 뮌헨 작전은 어떻게 수행되었나요? 뮌헨 작전은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을 납치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을 암살한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모사드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논란이 많은 작전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뮌헨 작전은 1972년 9월 5일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조직인 검은 9월이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을 납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석방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테러리스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0일간의 협상 끝에 테러리스트들은 이스라엘 선수단 9명 전원을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뮌헨 작전은 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모사드는 암살팀을 구성하고 테러리스트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살팀은 1년여의 추적 끝에 1973년 10월 튀니지에서 테러리스트 3명을 암살했습니다. 암살팀은 테러리스트들의 집을 급습하여 잠자고 있던 테러리스트들을 사살했습니다. 뮌헨 작전은 모사드의 성공적인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암살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전은 테러리스트 조직의 보복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뮌헨 작전 이후 검은 9월은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뮌헨 작전은 모사드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작전은 모사드의 능력과 결단력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암살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사드의 대표적인 작전 중 하나로 꼽히는 뮌헨 작전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되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행방 추적. 모사드는 뮌헨 올림픽 사건 직후부터 테러리스트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사드는 전 세계의 정보망을 동원하여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 동선, 연락망 등을 파악했습니다. 암살팀 구성. 모사드는 암살팀을 구성하고 암살팀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살팀은 전직 군인, 특수요원, 스파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암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훈련받았습니다. 암살 작전 수행. 암살팀은 1년여의 추적 끝에 1973년 10월 튀니지에서 테러리스트 3명을 암살했습니다. 암살팀은 테러리스트들의 집을 급습하여 잠자고 있던 테러리스트들을 사살했습니다. 뮌헨 작전은 모사드의 성공적인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암살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전은 테러리스트 조직의 보복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뮌헨 작전 이후 검은 9월은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위넨 작전은 모사드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작전은 모사드의 능력과 결단력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암살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사드의 또 다른 대표적인 작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986년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시설을 폭파한 칼라일 작전. 2011년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방해하기 위해 이란의 과학자들을 암살한 암살 작전. 이러한 작전들을 통해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사드의 활동은 암살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암살. 모사드는 암살을 통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들을 제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살은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밀주의. 모사드는 그 활동이 매우 비밀스럽습니다. 모사드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모사드의 활동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비밀주의는 모사드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테러. 모사드는 테러 조직의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사드의 활동이 테러 조직의 보복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사드의 활동으로 인해 테러 조직이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을 더욱 강화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사드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사드는 암살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모사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가운데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사드에 대한 제 생각은 긍정적이고 부정적 양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모사드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사드는 암살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모사드는 테러 조직의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모사드의 활동이 암살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살은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사드의 활동이 테러 조직의 보복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사드의 활동으로 인해 테러 조직이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을 더욱 강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기관입니다. 그러나 모사드의 활동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사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가운데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기관입니다. 그러나 모사드의 활동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사드의 활동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비판은 국제법과 인권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사드는 암살, 테러, 간첩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사드의 활동이 테러 조직의 보복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사드의 활동으로 인해 테러 조직이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을 더욱 강화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사드의 활동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사드의 활동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보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